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믿으시나요? 혹시 그 사랑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수십 년을 견뎌내며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보다 더 아름다운 동화 같은 사랑의 기록이자 우리 모두가 꿈꾸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바로 축구 황제 리오넬 메시와 그의 평생 반려자 안토넬라 로쿠소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솜처럼입니다. 오늘은 연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중년의 여러분들께 희망과 영감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987년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 로사리오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어떻게 평생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세월의 시련을 견디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996년 메시가 9살이었을 때입니다. 그해 여름 로사리오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한 소년이 축구공을 차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키는 또래보다 작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누구보다 반짝였습니다. 바로 리오넬 메시였죠. 그날 메시는 절친한 친구 레오와 함께 있었습니다. 레오의 사촌 누이가 함께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안토넬라 로쿠소였습니다. 갈색 머리카락이 햇살에 반짝이며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과 어울렸던 8살 소녀. 그녀의 눈은 맑은 호수처럼 깊고 순수했고 웃음소리는 여름밤 바람소리처럼 상쾌했습니다. 메시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상했죠. 그날 안토넬라를 처음 본 순간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잠깐 이 장면 보셨나요? 9살 소년이 평생의 사랑을 알아본다는 게 가능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로사리오의 여름 오후는 항상 여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은 거리에서 축구를 하고 어른들은 그늘에서 마테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죠. 그런 일상 속에서 메시와 안토넬라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안토넬라는 어떤 소녀였을까요?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성숙했고 메시의 작은 키나 소심한 성격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축구 실력에 감탄하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두 아이는 레오의 집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메시는 안토넬라와 함께 있을 때면 평소보다 더 밝아졌고 안토넬라 역시 메시의 축구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케미스트리가 있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메시와 레오 그리고 안토넬라가 함께 파라나강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대자연이 펼쳐진 강가에서 세 아이는 물장난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저녁 강가의 모래사장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던 메시가 처음으로 안토넬라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안토넬라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메시의 어린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 텄던 거죠. 메시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편지였어요. 서툰 글씨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안토넬라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안토넬라,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 내가 웃을 때마다 내 마음도 따뜻해져. 여러분, 혹시 이런 순수한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토넬라도 메시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두 아이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첫사랑이 되었어요. 그들의 10대는 달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함께 걸어서 집에 가고 주말이면 공원에서 데이트를 했죠. 메시는 축구 연습이 끝나면 항상 안토넬라에게 달려갔고 안토넬라는 메시의 경기마다 빠지지 않고 응원했습니다.
메시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대 시절 안토넬라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요. 그때는 축구보다도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 이야기가 그렇듯 이들의 사랑에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메시가 13세가 되던 해 그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르셀로나에서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스페인으로 오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 메시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선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축구에 대한 꿈과 안토넬라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말이죠. 결국 메시는 축구를 선택했고 2000년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13세 소년에게는 너무도 큰 결단이었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애틋했습니다. 메시는 안토넬라에게 약속했어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생활은 외롭고 힘들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메시는 홀로 이국 땅에서 꿈을 키워나가야 했죠. 한편 로사리오에 남겨진 안토넬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멀리 떠난 첫사랑을 기다리는 일은 10대 소녀에게 너무 벅찬 일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안토넬라는 메시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마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잠시 멈춰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첫사랑과 헤어져서 다른 사람을 만났던 경험 말입니다. 그때의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메시와 안토넬라 사이에는 3년이라는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축구에만 집중했고 안토넬라는 로사리오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2005년 안토넬라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의 새로운 연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안토넬라는 깊은 슬픔에 빠졌죠. 이 소식을 들은 메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곧바로 로사리오로 향했어요. 성공한 축구 선수가 된 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안토넬라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메시가 안토넬라를 다시 만난 것은 2008년이었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죠. 그들은 더 이상 어린 소년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메시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되었고 안토넬라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어요. 재회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사랑과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감정이었죠. 메시는 안토넬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중년의 여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혹시 이런 재회의 순간을 꿈꿔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토넬라도 메시의 변하지 않은 진심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는 메시의 눈빛은 예전 그 소년과 다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어린 사랑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한 두 사람이 선택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메시는 안토넬라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게요. 평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들의 두 번째 사랑은 첫 번째보다 훨씬 깊고 성숙했습니다. 메시는 시즌이 끝날 때마다 아르헨티나로 돌아와 안토넬라와 시간을 보냈고 안토넬라는 메시의 축구 경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응원했어요. 2012년 드디어 두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아들 티아고가 태어난 것이죠. 메시가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안토넬라와 함께 이룬 가장 소중한 결과물이었어요. 잠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015년에는 둘째 아들 마테오가 태어났고 메시와 안토넬라의 가족은 더욱 완성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메시에게는 축구가, 안토넬라에게는 아이 양육이 우선이었거든요. 하지만 2017년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메시가 30세가 되던 해, 그는 마침내 안토넬라에게 프러포즈를 했어요. 이제 정말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해 주세요. 2017년 6월 30일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그 도시에서 21년 만에 마침내 부부가 된 것이죠. 결혼식장에는 축구계의 수많은 스타들과 가족, 친구들이 참석했지만 정작 신랑 신부의 눈에는 서로만 보였어요. 결혼식에서 메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토넬라,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도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2018년에는 셋째 아들 시로까지 태어나면서 메시 가족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와 그의 평생 반려자, 그리고 세 아들이 만든 완벽한 가정이었죠. 이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철학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입니다. 메시는 안토넬라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존재하려 했습니다. 안토넬라 역시 메시의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그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했어요. 또한 시간이 사랑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는다고 생각하지만 메시와 안토넬라의 경우는 달랐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9살에 시작된 사랑이 30년이 넘도록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가 마침내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을 때 안토넬라가 보여준 눈물과 환호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SNS에 이렇게 썼어요. 메시, 당신은 세계 챔피언입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축하였죠. 지금도 메시와 안토넬라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신혼부부처럼 반짝입니다.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는 첫사랑 그 자체예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그들의 일상 사진들을 보면 20년이 넘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행복해 보입니다. 현재 메시는 미국 MLS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고 안토넬라는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그를 지지하고 있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자신의 연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메시와 안토넬라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만남에서 운명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서히 사랑에 빠져요. 중요한 것은 진심이고 인내이며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메시와 안토넬라도 한때는 헤어졌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로사리오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9살 소년의 사랑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완성된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도 언젠가는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거예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믿을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메시와 안토넬라 같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이런 운명적인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혹시 첫사랑과 다시 만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